네, 한 달을 넘긴 코로나 4차 대유행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채 계속 확산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수입할 예정이었던 백신 공급 상황, 4차 대유행에 지금 숨은 복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모더나가 갑자기 백신 공급을 절반도 하지 못하면서 당장 이번 달 2차 접종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백신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신 공급 지금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더나가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그 접종 1차, 2차 접종 기한을 그동안 3, 4주에서 6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크게 이슈가 될 게 그러면 이 접종 간격을 늘리게 되면 효과가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효과, 이제 가장 안전, 많이 예.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이 백신에 이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런 간격은 대부분은 최소 접종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라 그랬을 때 예. 예를 들면 4주 만에 와야 되는데 5일 이상 일찍 오게 되면 앞에 게 무력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면역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충분한 기간을 띄워줘야 되는데 그 충분한 기간 중에서 가장 최소 기간이 지금 3주, 4주였던 거고요. 예. 보통은 이런 백신 접종은 늦어지더라도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실제로 이제 화이자나 이런 백신들은 6주나 12주 때 접종 간격을 뒀을 때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그 접종 기간을 뛰는 게 좋냐? 그건 또 아니고요. 예. 이렇게 이제 급성기 감염병에 이제 1차, 2차가 있다는 얘기는 1차 접종만으로는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거든요. 네. 2차를 접종해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1차, 2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전한 면역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급성 감염병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소 접종 간격 3주면 3주, 4주면 4주를 맞춰줘야 되는 게 맞지만 예. 이제 그게 혹시 수급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기간을 늘려야 했을 때는 지금 그 WHO 같은 경우도 한 12주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돼 있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6주 정도까지도 늘려서 접종을 하고 있어서 예. 이렇게 늘려서 접종하는 게 효과는 문제는 없지만 그 1차, 2차 사이에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당국이 그동안 왜 3, 4주로 정했을까요? 만약에 6주나 12주가 더 효과적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6주나 12주가 더 효과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효과적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효과가 적어도 떨어지진 않지만 늦게 맞으면 그 6주라는 12주라는 기간 동안에 위험한 상황이 이제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 3주나 4주 만에 접종 완료를 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으로 맞춰주는 게 좋은데 예. 그런 접종 그 백신이 수급이 좀 원활치가 않은 경우에 좀 늦어졌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WHO 같은 경우에는 12주, 최대 12주까지 괜찮다라고 했는데 각 나라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독일은 뭐 6주, 뭐 영국은 8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는 16주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간격을 두고 접종을 진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뭐 WHO는 12주까지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백신 수급이 그 원활치 않은 경우는 그래도 12주 정도까지는 1, 2차 접종을 해서 빨리 접종을 완료를 해주라는 그런 권고를 낸 적은 있습니다. 예, 각국 방역 당국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주기를 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 4주가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더나 3주, 화이자 4주 이렇게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급이 좀 빨리다 보니까 이제 6주까지 늘린 건데 일단 신상엽 전문의 말씀 들어보면 걱정 없이 6주 뒤에 맞아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효과는 뭐 충분히 뭐 유지가 되지만 그 6주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아직 예. 면역이 완전치가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더나 백신이요. 우리 총 계약 물량이 4천만 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현재 235만 회. 앞으로 들어올 물량도 지금 보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모더나라는 회사가 사실 이제 벤처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예. 작은 회사인데 이제 굉장히 좋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아직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그런 충분한 경험이 없고 또 그런 자체망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을 이제 위탁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처음에 경험해보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원료를 또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 모더나의 문제가 정말로 깔끔하게 해결이 될지는 조금 이제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모더나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백신 접종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더나로 지금 1차를 맞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45만 회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모더나를 1차 맞고 모더나가 만약에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면 화이자를 2차로 맞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의 교차 접종 연구 결과가 사실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그 비교적 수급이 좋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제 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교차 접종이 지금 이제 여러모로 연구가 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좋다는 연구도 있고 아직 증명이 안 된 임상 시험이 아직 충분히 안 된 그런 교차 접종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mRNA 백신은 애초에 이제 뭐 생산돼서 이렇게 접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그런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 뭐 각각의 백신들의 교차 접종에 할 일들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론적으로는 뭐 정말로 그 모더나 백신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화이자 백신을 이제 대체적으로 접종하면서 지금 임상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자, 1차로 모더나를 맞은 분 같은 경우에는 2차로 화이자 맞는 것은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교차 접종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가능하면 그 백신의 이제 그 좀 그 약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교차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이 이제 전달체 백신은 전달체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접종이 반복되면 될수록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한 경우에 2차적으로 mRNA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지금 효과나 이런 변이 대응 효과까지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그런 약점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합성항원 백신 그 이제 뭐 지금 노바백스나 이제 우리가 만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3상 승인된 이런 백신들은 합성항원 백신이나 뭐 중국에 있는 이런 사백신 이런 것들은 그 T셀 이뮤니티라고 해서 세포성 면역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백신들을 1차로 접종하고 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mRNA 백신 이런 전달체 백신이나 mRNA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세포성 면역이 굉장히 강력하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 접종이 나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백신의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짤 수가 있는데 모더나와 화이자는 아직 그런 경험들 자체가 너무 없어서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 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백신이 충분하니까 이런 교차 접종 임상 시험도 아직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임상 시험이 필요한 게 원래는 당연히 이제 원래 접종을 2번을 접종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임상 시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수급 상황이나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교차 접종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화이자랑 모더나는 이제 사실 같은 계열의 백신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플랫폼의 백신들을 이제 교차 접종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연구가 뭐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방역 당국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처방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요. 50세 이상을 지금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데 정은경 청장이 사실은 권고는 50세 이상이지만 18세 이상 젊은 층도 맞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신이 모자르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괜찮겠습니까? 지금 결국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이제 전달체 백신이 50세 이상에서만 접종이 일단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이제 젊은 나이대에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란셋이라는 잡지에 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장기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더니 뭐 생각보다 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그
가끔은 이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나타나더라도 조기에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1차 백신 접종을 하고 2차를 화이자 백신을 이렇게 교차 접종하는 그런 전략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꼭 50세가 좀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나이대를 조금 풀어서 이제 기존 허가된 그런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잘 그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교차 접종을 진행하는 그런 전략들을 아마도 방역 당국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백신 3상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백신도 아주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백신은 어떤 백신입니까? 백신이 이제 플랫폼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달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전달체 백신이 있고요. 메신저 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3상 승인 백신은 이제 합성 항원 백신이라고 해서 단백질 백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죽여서 만드는 이제 사백신, 이제 네 가지 종류의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많이 써오던 그런 백신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됩니까? 네, 노바백스와 지금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승인받은 그런 실험 백신은 같은 종류의 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지금 노바백스 백신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바백스 백신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 예정으로 있는데 네네. 지금 아직 승인을 받지를 못했죠. 미국에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그래서 백신. 뭐 이런저런 지금 그 좀 승인이 미뤄지고 있으면서 원래 이제 우리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비교 임상을 했을 때 같은 플랫폼인 노바백스 백신이랑 했으면 했는데 지금 임상 승인이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종류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1차 접종 계획 11월까지는 성인들은 대부분 마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접종 인구를 늘리는 게 방역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 2차 다 맞은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기본적으로는 1차 백신 접종자를 늘리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기본 방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접종 완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지금 지역사회 유입가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1차 백신 접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델타 변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종 완료자를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mRNA 백신이 3주나 4주 이렇게 간격이 좀 짧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mRNA 백신을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접종 완료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2차까지 가능한 빨리 맞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